판사님, 저희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이혼 재판장에서 17살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25년간 헌신적으로 내조했지만 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그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추궁하자 오히려 이혼 소송장을 내밀었죠.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17살 아들이 이제 내가 엄마를 지키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심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눈물과 아들의 용기가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민주입니다. 올해 53이에요. 25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새벽 오시면 눈이 떠졌어요. 습관이었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현미밥에 된장찌개,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까지. 남편 성우는 입이 까다로웠습니다. 반찬이 조금만 짜도 국이 조금만 싱거워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래서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난 보람이 느껴졌거든요. 아들 현우가 태어난 건 제가 36살 때였습니다. 늦둥이였죠. 성우는 그때 이미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일이 바빴습니다. 출장도 잦았고 야근도 많았어요.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울면 저 혼자 일어났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재우고 그러다 잠깐 눈 붙이면 새벽이 됐죠. 다시 남편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성우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상무가 됐어요. 대기업 최연소 상무라고 회사에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어요. 젊은 리더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요. 성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영 강연도 시작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아다녔죠. 강연료가 한 회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그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강연 일정 관리하고 정장 빨아 다림질하고 영양제 챙기고 성우가 피곤해 보이면 삼계탕을 끓였어요. 스트레스 받아 보이면 마사지를 해줬죠. 저는 성우의 비서이자 매니저이자 가정부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그래도 수고했어라는 말을 해줬는데 언제부터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걸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하나씩 널고 있었죠. 성우의 흰색 셔츠를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깃부분에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지 않습니다. 늘 연한 핑크색만 발랐어요. 이건 선명한 빨간색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셔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봤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성우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머릿속으로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오해일 수도 있잖아.
회식 자리에서 누가 실수로 묻힌 걸 수도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오늘은 꼭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성우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을 상에 올렸어요. 성우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주야,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성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받아.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혼? 제가 이혼을 당한다고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더 이상 안 맞아. 정리하자. 정리? 25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간단히 정리한다고요? 저는 립스틱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도요. 당신 바람 피운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관계가 문제라고. 넌 너무 구식이야. 구식이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25년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학원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친정 유산도 있었고 25년간 아껴 모은 돈도 있었어요. 합치면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었어요. 계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뽑아봤어요. 6개월 전부터 조금씩 빠져나갔더군요. 한 달에 1억씩. 정확하게 6개월. 총 10억 원 전부요. 이체받은 계좌는 제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성우가 빼돌린 거였어요.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25년간의 헌신도, 친정 유산도, 모든 것을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친정 숙희 고모에게 전화했어요. 고모는 전직 회계사였습니다. 돈 문제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죠. 고모, 저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고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소송장을 받은 것, 10억 원이 사라진 것, 립스틱 자국까지. 고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이건 경제적 살인이야. 경제적 살인.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인생을 죽이는 거였어요. 고모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지금 상태로는 싸울 수 없어. 성우가 이미 모든 걸 장악했어. 저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의욕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무력한 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25년 전 결혼식 날에 제가 떠올랐어요. 행복에 가득 찬 얼굴이었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주름만 가득했습니다. 25년간 웃음 대신 고생만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결말인가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성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립스틱 묻은 셔츠를 들고 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출력해서 가져갔죠.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또 뭔데? 저는 셔츠를 내밀었어요.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이 립스틱 자국 누구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성우가 셔츠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회식 때 묻었겠지. 회식? 낯선 향수 냄새도 나던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민주야, 내 의심병이 문제야. 내가 나를 이해해줬다면 이런 일 안 벌어졌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해를 안 해줬다고요? 그리고 돈 문제도 있어.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내밀었어요. 10억 원이 없어졌어. 당신이 빼돌린 거지?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해졌어요. 그건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재산을 챙겨? 내가 벌고 관리하는 게 현명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돈에는 제 친정 유산도 있었어요. 제가 25년간 아껴 모은 돈도 있었고요. 그건 내 돈도 섞여 있어. 친정 유산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성우가 비웃었어요. 내 돈? 우리 결혼해서 공동 재산 된 거야.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아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맞아. 양육권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절반은 내 책임이야. 제 책임이라고요? 집안일만 하니까 매력이 없어졌잖아. 그게 문제라고. 다른 여자들은 자기 관리도 하고 커리어도 쌓고 하는데 넌 뭘 했어? 25년 동안 부엌에만 있었잖아. 가슴이 칼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엌에만 있었던 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을 뒷바라지하느라 그랬던 건데요. 당신 성공 뒤에서 묵묵히 희생한 건데요. 성우는 계속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밀어낸 거라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성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 잘못일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자기 관리를 못한 내가 문제인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성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간 모든 걸 바쳤는데 새벽마다 일어나 밥 짓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다 하면서 그게 제 잘못이라니요. 그때였습니다. 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학원에서 돌아온 거였죠.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아 우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 왜 울어요?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현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관에서 이미 다 들었던 거였어요. 성우가 한 말, 가스라이팅, 모든 것을요. 아빠가 그런 말 했어요? 엄마 잘못이라고? 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7살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현우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현우야, 괜찮니? 대답이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제 방으로 갔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혼자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에게 손가락질하며 내 잘못이라고 말하던 모습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빠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이제 내가 엄마를 지키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 현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어요. 소형 녹음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CCTV도요. 아빠의 논리적인 거짓말을 깨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요. 현우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3일 후 택배가 왔습니다. 현우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상자를 열었어요. 손톱만 한 녹음기와 펜 모양의 CCTV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밤을 기다렸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새벽 2시, 현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살금살금 걸었어요. 아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죠.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책상 서랍 뒤에 녹음기를 붙였어요.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책장 위에는 CCTV를 숨겼죠. 책들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렌즈가 책상 쪽을 향하게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현우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다. 아빠가 꼬리를 잡힐 때까지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를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사이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성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매력이 없어졌잖아. 집안일만 하니까. 내 잘못이야. 밤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 잘못인가 싶었어요. 더 예뻐졌어야 했나? 더 능력 있는 아내였어야 했나? 자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죠.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얼굴만 보였어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응할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숙희 고모가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야, 너 왜 이렇게 됐어? 고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렇게 풀이 죽었어? 저는 성우가 한 말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민주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고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야. 자기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학대라고. 가스라이팅.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성우가 너를 조종하려는 거야.
정신 차려. 고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고모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고모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고 나서 싸울 힘을 찾아야 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가 설치한 녹음기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우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낸 적 없었거든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40대 초반의 세련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성우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내 연녀구나. 립스틱 자국의 주인이구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현우가 설치해둔 장치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유진, 재판이 곧이야. 내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유진이라는 여자가 대답했어요. 뭔데? 법정에서 민주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해. 내가 컨설턴트잖아. 심리 전문가 친구 있다고 했지? 유진이 웃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지. 내가 연락해 볼게. 성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빼돌린 10억 원은 완벽하게 세탁했으니까 걱정 없어.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 놨거든. 민주가 추적할 수 없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치밀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주, 그러니까 저에 대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민주가 뭐라고 하던 내 잘못이에요라면서 울었다며? 유진이 물었습니다. 성우가 킥킥 웃었어요. 그래. 집안일만 했다고 매력이 없어졌다니까 그냥 무너지더라.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지. 유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불쌍하네. 근데 그래서 쉬운 거잖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저를 조롱하는 목소리가요. 그 모든 게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잠든 후 현우가 움직였습니다. 서재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끼고 재생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를 조롱하고 재산 횡령을 자랑하고 위증을 공모하는 목소리가요. 현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어요. 현우는 클라우드에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여러 군데에 백업했죠. 절대 사라지지 않게요. 다음 날 현우는 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한 것, 녹음된 내용, 모든 것을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녹음 내용이었습니다. 현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억 원은 완벽하게 세탁했으니까 걱정 없어. 그리고 저를 조롱하는 웃음소리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 이거면 이길 수 있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아빠가 한 짓이 다 녹음됐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쏟아졌어요. 숙희 고모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고모도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완전히 범죄야. 고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녹음이 유일한 무기야. 이걸로 싸워야 해. 고모가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유능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 위증 공모, 심리적 학대까지 완전한 증거예요. 저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성우와 마주해야 했죠. 긴장됐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우가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해도 돼요? 들어와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법정에 갈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 학교는? 학교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현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제출할게요. 녹음기 원본도 가져갈 거예요. 저는 반대하고 싶었어요.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결의가 확고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건 남자의 책임이에요.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현우야, 넌 정말 듬직해졌구나.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제가 힘들 때 오히려 아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덕분에 조금은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재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오늘은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숙희 고모가 옆에 있었고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성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옆에는 세련된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이미 내 패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차분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사건 2025가 보만 4321호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님, 원고 김민주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양육에 부적합합니다. 저희 측 증인이 이를 입증하겠습니다. 증인석에 유진이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에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애쓴 모습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의 아내인 원고 김민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어요. 저는 기업 컨설턴트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김민주 씨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고 현실 인식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 없으면서요.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자녀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성우 씨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합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박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우의 눈빛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예전에 저를 가스라이팅하던 그 눈빛이었어요.
몸이 굳어졌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유진의 전문가 의견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추가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망설였어요. 녹음 파일이 있었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우가 원본을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본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뒷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들어섰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모양이었죠.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현우가 앞으로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판사님, 저는 피고 성우의 아들 김현우입니다.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하지만 현우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빠, 아니 피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증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피고와 내연녀인 증인 유진이 위증을 공모한 녹음 파일입니다. 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건 불법이야. 인정될 수 없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본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정 안에 성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유진, 내가 민주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 내가 빼돌린 10억 원은 완벽하게 세탁했으니까 걱정 없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저를 조롱하는 대화도 나왔어요. 내 잘못이에요 라면서 울었다며?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우가 입술을 떨었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성우 씨, 이 녹음 내용에 대해 해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성우가 더듬거렸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아버지의 서재에서 직접 녹음했습니다. 원본 녹음기도 여기 있습니다. 음성 감정을 해도 좋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성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법정 경위가 막았습니다. 앉으세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증인 유진, 방금 녹음 내용에 따르면 당신은 위증을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성우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저를 지배하던 남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분노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방금 재생된 녹음 파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 성우와 증인 유진은 재산 횡령, 위증 공모, 심리적 학대 혐의가 명백합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왔어요. 피고 성우와 증인 유진에 대해 현장 구속을 명령합니다. 형사 고발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경위들이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성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나를 아느냐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유진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어요. 성우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판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피고 성우의 이혼 청구는 기각합니다. 원고 김민주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긴 거였어요. 또한 피고 성우가 횡령한 10억 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들 김현우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던 현우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현우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현우야, 내가 바로 엄마의 용기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현우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저를 지켜줬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지킨 거예요. 저는 아들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숙희 고모가 다가왔습니다. 민주야, 수고했다. 고모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이제 새 출발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며칠 후 저는 성우와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25년간의 흔적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성우의 냉기가 배어 있었거든요. 저와 현우에게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남양이었습니다. 거실이 밝았죠. 이사하는 날 현우가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현우가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25년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성우의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저는 자유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요리였어요. 25년간 가족을 먹였으니까요.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숙희 고모가 초기 자금을 도와줬어요. 민주야, 내 손맛이면 대박 날 거야. 고모가 응원해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개업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올까 걱정했죠. 하지만 점심때가 되자 동네 분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반찬 맛있다던데요? 젊은 주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었어요. 네, 제가 직접 만들어요. 맛보세요. 시식을 권했습니다. 주부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진짜 맛있다. 엄마 반찬 맛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민준의 반찬 가게를 찾았어요. 저녁 되면 반찬이 동이 났습니다. 현우가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르곤 했어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손님 응대도 했죠. 엄마, 오늘도 잘 팔렸네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내 덕분이야.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현우와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이 예뻤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 행복해.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저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17살 아들. 가장 힘들 때 저를 지켜준 아이. 현우야, 내가 알려준 게 있어.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데요? 정직함과 진실의 가치.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거. 저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그걸 엄마한테 가르쳐 줬어. 현우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제가 뭐려? 저도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무너졌어. 정말 고마워, 현우야.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현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저 자신이 있으니까요. 25년간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요. 작은 반찬 가게의 사장으로요. 현우의 엄마로요.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어요. 그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25년 만에 알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라벤더였습니다. 보라색 꽃이 예뻤죠. 매일 아침 물을 줬어요. 꽃이 점점 자랐습니다. 제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길. 저는 오늘도 반찬을 만듭니다. 정성을 담아서요. 누군가의 식탁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 행복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도 분명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 현우가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